자, 37번 문제입니다. 2022년 고2 모의고사를 내신 대비하는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보면요. 일단 발췌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이 그 문학작품 같은 거, 이제 국어에서 문학 수업을 들으면 전체 지문을 다 읽는 게 아니죠. 엄청나게 긴 지문에서 일부만 공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관동멸곡 같은 경우는 초반에를 좀 많이 내잖아요. 중림의 병이 깊어 이런 것들. 영삼섭의 3대 이런 작품도 보면 처음부터 안 나오고 중간에 뭐 예를 들어 서로 간에 분쟁이 좀 격화되는 장면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나오죠. 태백산면이 된다. 그러면 그 수많은 책들 혹은 뭐 박경리의 토지 이거 전체 읽는 사람 전국에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를 발췌해서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excerpt라고 적혀 있는데 그렇게 발췌하는 것에 갖고 있는 장단점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자, 해보겠습니다. There's no doubt that 대절이라는 데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절은 동격이 되시니까 이만큼 작품인데요. 문장의 주어가 되고 overwhelming에 ing 동그라미 치고 계속 갑니다. 일부 문학적 작품의 길이가 overwhelming, 남들을 압도시키는 것, ing 능동이죠. 그렇게 압도시킨다는 데에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서 작품을 읽거나 translating, 번역하는 거를 한 시간에 하나씩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can such a boring experience, 상당히 지루한 경험이 되어서 그런 나머지 대절하게 된다. 영어에서 search하고 that은 한 덩어리로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원래 문장에서 so that이 제일 많이 나왔던 구조가 됩니다. so that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나요? 그렇죠. so와 that이 나오고 중간에는 적절한 형용사가 등장하게 되죠. 적절한 형부사와 등장한 다음에 대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뜻은 너무나도 뭐뭐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특징이죠. 너무나도 뭐뭐해서 대절하다. 그런데 이제 써 다음에는 이렇게 형용사와 부사가 나오는 것에 반해서 such라는 단어는 기본으로 얘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절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주어 동사가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뜻은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이 너무나도라고 해석되고요. 명사라서 그 뒤에 대절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거기다가 앞에 나와 있는 이 명사 앞에는 관사가 꼭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나 언 같은 게 여기 앞에 어나 언 같은 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선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여기 서치 명사 대절인데 요 구조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강을 들으면 좋은 점이 요걸 중간에 멈춰 놓고 다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중간에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으로 가시죠. 그렇게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그래서 너무 지루한 경험이 되는 나머지 많은 학생들은 그렇게 읽었던 어려운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싶어 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Never want to open a foreign language book again. 야, 재화불어를 읽었는데 나 석 달 걸렸어. 다시는 안 읽을 거야.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ABC에서 이제 C 중에서 3번이 정답이니까 B번으로 가서 extract도 이제 발췌라는 것과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 발췌본이라고 하는 것은 provide one type of solution. 거기에 대한 한 가지 종류의 해결책을 제공하게 되죠. Advantages are obvious. 거기에 대한 장점은 명확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작품에서 나온 문장들을 읽어가는 것은 수업 시간에 더 많은 경험과 다양성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개 전치사구를 두 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묶었을 때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동별곡도 읽고 장발장도 읽고 몽테크리스토 백작도 읽고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도 읽고 뭐가 또 있을까요? 뭐 토마스 하디의 소설도 읽고 중국의 뭐 책도 읽고 일본의 나스메 소스키인가요? 그 사람 책도 읽고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이걸 가져오는 거죠. 버라이어티. 이거 되게 좋은 점입니다. 써라. 선생님은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Has a great chance to avoiding monotony. 모노토니 명사로 단조로움이죠. 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While still giving learners a taste at least on author's special flavor. 요거는 문학적으로 표현한 건데 이 taste라고 flavor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작가가 쓴 글이 갖고 있는 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는 거니까 좋은 점이다 라는 겁니다. 다양한 글도 읽게 하고 그러면서 단조로움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B에서 다음에 C로 가야 되니까 반면에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후로 출발하는 was only exposed to bite-sized chunk. bite-sized chunk는 바로 extract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죠. 이런 발췌본만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 사실 여러분 세대들이죠. 이 사람들은 전혀 전체적인 책의 패턴을 이해하는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캐릭터. 예를 들어 여러분도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나 영국 드라마나 한국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그 주인공들도 있지만 꼭 옆에 있는 캐릭터들이 더 매력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동별곡이나 뭐 레미제라블이나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나 삼국지나 이런 거대한 긴 글에서 보이지 않는 캐릭터, 오히려 사람들이 이 매니아들이 더 열광하고 그런 캐릭터들이나 어떤 장면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Which is, after all, 결국 그 부분은 all the satisfaction most of us seek. 우리 대부분 모두가 추구하는 만족감인 거거든요. When we read something on our own language. 우리 언어로 어떤 책을 읽었을 때는 그 외부적인 것들을 좋아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게다가 A로 갑니다. There are some literary features that cannot be adequately illustrated by short excerpts. 즉, 짧은 발췌본에서는 절대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런 문학적인 특징들도 어디인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The development of the plot of a character, 예를 들어서 플롯이나 캐릭터의 성장과 같은 부분입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도 가끔 예시를 들지만 장발장 같은 경우는 원래 제목이 레미제라블인데 많은 사람들이 장발장이 은초대를 훔치고 끝나는 줄 알아요. 왜냐면 거기까지가 제일 재미나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장면들이죠. 처음에 어떤 수도 쪽에 죄를 짓고서 가석방을 받은 상태로 어느 수도사 혹은 저기 뭐 교회 같은 데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배고파하는 이 거지 같은 장발장을 보고 거기 있는 주교님께서 식사를 하시고 가시오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혼자 자던 이 장발장이 혼자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자기한테 잘해줬던 그 수도사에 있는 은초대와 은쟁반을 갖고 훔치는 거죠. 근데 어딘지 모르니까 은쟁반만 훔치고 간단 말이죠. 근데 멀리 가지 않아서 잡혀버립니다. 잡힌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죠. 몬시니어, 주교님, 이자를 잡아왔습니다. 이자가 이거 훔쳤는데 이걸 줬다고 하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주교님께서 맞습니다. 사실 근데 이것까지 가져가라 그랬는데 은초대가 더 좋습니다. 이것까지 가져가시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죄를 뉘우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됐다. 여기까지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다음이 더 많거든요. 이 레미제라블 내용은. 그게 엄청 재밌거든. 그걸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로 보거나 혹은 뮤지컬로 보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단 말인가? 이런 것들이지. With the gradual involvement in the reader that this implies. 이런 것들이 암시하는 독자들의 엄청난 점진적인 involvement, 어떤 수반, 포함되는 것들과 함께 혹은 unfolding complete theme through the juxtaposition of contrasting views. 요거는 이 contrasting view라는 것 자체는 이 대조되는 시각이라고 직역하면 되는데요. 대조되는 시각 그리고 병치라고 하는 거는
병렬 구조처럼 여러 인물들을 계속 가져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베르 경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삼국지에서의 제갈공명과 조조의 길 혹은 뭐 사마이 이런 여러 가지 등장들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대조적인 시각으로서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복잡한 테마를 보여주는 것들. 예를 들어 셜록 홈즈에 보면은 거기에 반대하는 모리아티 교수도 나오고 셜록 홈즈를 도와주는 닥터 왓슨도 점점 이제 우리 일반인과 상당히 비슷해지면서 셜록 홈즈에 대해서 막 경탄하기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짧은 장면만 보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이런 문학적인 추가적인 묘미들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의 설명으로 A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7번 지문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부분을 보기보다는 이 글에서는 어떤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내용의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죠. 이런 부분에 예시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글 자체가 갖고 있는 연결사가 한번 보시면 moreover하고 on디하다가 있죠. 그래서 가장 이 문제를 쉽게 낼 수 있는 부분은 연결사 추론이 될 겁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어휘라든가 중요한 단어들, 문법 등등도 낼 수 있는 구조니까요. 잘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37번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